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김대현입니다. 자, 저희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조사방법론 1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조사방법론 1, 2,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 과목이 있죠. 2차 이제 필답형하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SPSS 등을 활용한 사회통계 실습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사방법론 이론, 이론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저희가 이제 배우시게 되는 조사방법론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이 붙죠, 그죠? 자, 과학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은 뭐냐 하면 아는 것 또는 아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둘러싼 그 여러 현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저희가 과학이라고 합니다. 사이언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에는 저희가 크게 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다루시는 방법은 자연과학에도 또 공학에서도 쓰일 수 있고, 그죠? 근데 저희는 주로 사회과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실 예정이고요. 자, 과학의 목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저희가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 구성될 때 문장을 내용을 틀리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과학은 뭐냐 하면은 이론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가치관이나 철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what is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어떤 가치 판단, 그죠? 이런 쪽이 개입된 what should be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갖지 않는다, 그죠? 물론 이제 ethics라고 윤리 뭐 이런 철학 이슈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탐구는 될 수 있지만은 저희가 과학이라고 할 때는 그런 가치 판단 이슈보다는 과학적인 이제 이론의 검증 이론 쪽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성을 발견하고 알리는 데 목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과학은 특히 사회과학 쪽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이제 문화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이제 뭐 심리, 그다음에 지리, 뭐 이런 또 인류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또 사회복지학도 있죠. 인간 행동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규칙성을 이제 알려드리는데, 그죠? 학생분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나 여러 이제 연구원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또는 이제 정치인분들이나 행정가분들에게도 알려드리죠. 자, 다시 말해서 과학은 우리가 속한 현상 속에 존재하는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을 찾아서 알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주로 이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로 많이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보실 예정인데요, 그죠? 독립 변수와 이제 종속 변수의 관계, 저희가 이제 사회 통계에서 배우시는 이제 회귀 분석이나 이런 기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변수 간의 관계의 규칙성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예를 들면 이제 경영학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성과급 제도를 잘 설계해서 시행이 되면 시행되기 전보다 조직 구성원들의 뭔가 업무 생산성이 올라간다 또는 그죠? 성과급 제도라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인 업무 생산성에 플러스의 영향을 준다, 그죠? 자, 그리고 보통 기온이 올라가면은 경영학에서 다루는 이 음료수 매출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행정학에서 다루는 그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 이 공공 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공적인 업무에 대한 이제 그 직무 만족도가 높다. 이런 이 규칙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설을 수립해서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학계나 실무가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제 과학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인과성, 코젤러티라고 하는 인과성이 이제 저희가 과학에서는 핵심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자연과학에서도 여러 이제 현상들에 대한 과학성을 발견하려고 하죠. 저희는 주로 이제 인간 세상에 대해서 이제 보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과학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그죠?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물론 여기 이제 뭐 선행 변수도 있고요. 내일부터 이제 보실 거예요. 여기 또 조절 변수라는 게 있고 또 매개 변수라고도 있어요. 내일 제가 자세하게 보실 예정인데요. 이런 형태의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들 사이 관계를 정립하고 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주어진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과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귀 분석에서도 이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회귀 분석 모형을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두면 그 미래 현상을 이제 예측하는 데 쓸 수 있죠. 또는 이제 추세 이런 거를 저희가 추세선을 도출하면 그 미래 그 해당 변수의 추세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나 저희가 회귀 분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이제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사회통계에서 다 배우실 예정인데, 그죠? 요 Y라고 하는 것은 회귀식을 저희가 추정을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아유.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걸 다 추정한 거예요, 그죠? 추정하면 자 Y 값을 저희가 예측하기 위해서 이게 과거 데이터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내년도 그죠? 예를 들면 기업의 중속 변수,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뭐 음료수 회사다. 그럼 이제 기온이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인구수, 그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기온이나 인구수는 이제 정부에서 많이 발표하시죠. 기상청 이런 데서 이제 기온에 대한 예측값, 한반도의 평균 기온 또는 글로벌하게 음료수 매출하시는 뭐 기업들은 이제 그 수출하려는 국가의 평균 기온 이런 것들을 넣고 그다음에 인구수 저희가 인구수 추정하는 것도 통계청 각국의 통계청 이런 쪽에서 다 들고 있으세요. 또는 보건복지부나 통계청 이런 데서 발표해 주신 자료를 입력을 해서 과거 데이터로 이렇게 회귀식을 추정한 다음에 요거를 내년도 추정 인구수를 정부 등에서 얻어서 입력을 하면은 그 음료수 회사의 내년도 매출액이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현상을 예측하는 데 목적도 있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또는 이제 시계열 분석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Y 햇은 이제 알파 햇, 이건 다른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T,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종속 변수를 시간에 대한 저희가 함수식으로 구성해서 요 T에다가 예를 들면은 이제 요 과거 패턴, 그죠? 그래서 연도에서 이제 올해까지 데이터로 이제 그러니까 올해 전 2019년까지 데이터로 저런 추세선을 저희가 도출한 다음에, 그죠? T에다가 예를 들면 2020을 넣게 되면은 뭐 Y 값이 예측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그 마케팅 회사에서 리서치할 때 그 수요 추정할 때 많이 쓰죠, 그죠? 다중회귀 분석 또는 이제 연립방 정식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GDP 예측할 때 굉장히 복잡한 이제 연립방 정식이나 또는 뭐 다른 또 통계적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시계열 분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식 형성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식 형성의 방법에는 비과학적 지식 형성의 방법이 있고 이제 과학적 지식 형성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러면은 비과학적인 지식 형성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과학적 지식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조사 방법론의 주요 그 방향인데 이런 비과학적 방법도 경우에 따라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과학적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그죠? 이렇게 묻는 형태로 나오죠. 아니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이런 방법은 이제 비과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다 이런 방법들은 이제 과학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죠, 그죠? 틀린 쪽으로 또는 맞는 쪽, 다음 중 맞는 것은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지식 형성의 방법은 전통, 트러디션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그 사회 내에 형성되어 있는 관례, 선례, 관습, 그죠? 이런 습성, 관습, 이런 그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그죠? 여기에 의존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의문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을 그 발굴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배들이 하던 걸 그냥 이렇게
배워서 선배로부터 지식을 전수받아서 그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 관습이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전통에 대한 관심과 수용의 정도는 이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선배가 하던 방식을 나는 그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또 혁신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죠? 또는 더 나은 방법을 나는 찾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이제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나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전통, 트러디션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전수받아서 이게 되다 보니까 지식으로서의 발전은 좀 거의 불가능하다. 그죠? 과학적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이제 전해 내려오는 걸 그죠? 배우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authority, 권위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는 그 사회적으로 지식 생산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권위에 의존해서 지식을 얻고 의문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수님들이나 뭐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전문 강사 이런 전문 강사의 수업을 듣고 지식을 얻으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나의 그 지식 획득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은 이거 역시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교수님들한테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만은 실제 이 교수법 자체가 과학적 연구 방법은 아니죠. 과학적 연구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SPSS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하고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제가 교수님들 권위 있는 교수님들에게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은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만은 그죠? 저희는 이렇게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죠. 자, 하지만은 권위의 원천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제 견해 불일치, 학계에도 이제 약간 견해 불일치가 있죠. 자, 그리고 동일한 원천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간에도 그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같은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 또는 제자분들도 그 취할 수 있는 그죠? 포지션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권위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 한계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직관, 인투이션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그죠? 직관은 뭐냐면은 그 비판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명제에서 출발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의문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또는 그죠? 그래서 이제 명제가 하나 있고 비판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지식이 그죠? 도출이 되고 이를 활용해서 의문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경험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제 경험이 많이 생기면 합리적인 과학적 방법의 프로세스를 뛰어넘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답을 내는 겁니다. 직관에 의해서. 그래서 조직 생활을 예를 들면 오래 하신 이런 조직 관리자분들은 이제 그 직관이라는 게 있죠. 통계 분석을 하지 않고도 바로 그냥 그죠? 예를 들면 조직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이제 성향이 이렇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맡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뭐 그분 대상자에 대해서 뭐 면밀히 과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직관을 이용해서 그죠? 판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과학적 방법도 쓰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그죠? 자명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평평하다, 그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직관으로. 바로 저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평평하니까, 그죠? 근데 지구는 둥글죠.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게 항상 맞는 건 아니고, 따라서 어떤 명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보는 것, 즉 우리의 직관은 이제 시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 과학적인 사고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직관이라는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틀릴 수도 있다 자체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직관도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단축시켜 주죠. 그렇지만은 틀릴 수가 있어요. 직관에 의한 지식의 형성은 부정확한 관찰이나 지나친 경험에 기초한 일반화 또는 자기가 좀 관찰하고 싶은 현상만을 관찰하는 선택적 관찰 또는 자기의 경험 등에 기초한 자기중심적 이해 등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관에 의한 지식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좀 약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관이란 방법이 항상 그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직관이라는 것도 이제 과학은 아닙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탐구하시는 그 과학적인 지식 형성의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객관성과 논리성을 전제로 저희가 어떤 그 경험적 증거, 그죠? 관찰이라든지 인터뷰 등을 통해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그 증거를 바탕으로 지식을 획득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보통 저희가 이제 현상을 분석하실 때는 어떤 이론에 기초해서 물론 이제 연역법이에요. 이제 귀납법도 있습니다만 연역법이 많이 씁니다. 교수님들 교재 쓰실 때도 이론에서 이제 가설들을 도출하죠. 이 가설들을 저희가 이제 관찰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저희가 사회통계 파트에서 배우시는 많은 그 가설 검증의 방법들을 활용해서 뭐 모비율, 모평균, 모분산 또는 두 모집단의 비교, 그다음에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상관 분석, 범주형 자료 분석, 비모스 통계 뭐 다 엄청나게 많죠. 또 시계열 분석.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가설들을 수립하고 관찰을 통해서 이 가설들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죠.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기각되지 않은 가설들이 일종의 이제 지식이 되죠. 그죠? 지식의 채택. 그리고 채택. 이거 좀 분명히 해서 좀 지식의 채택. 그러니까 이 그 가설에 포함된 지식이 채택이 되고 이게 이제 일반화가 돼서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론으로 그죠? 정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가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실제 학계에서 많이 쓰이죠. 귀납법도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과학에 의한 방법은 논리적이며 경험적이어야 됩니다. 이 관찰을 반드시 거치셔야 되죠.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습득된 지식이 바로 과학적 지식이고, 그러니까 scientific knowledge죠. 과학적 이론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보셨던 비과학적 방법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욱 그 신뢰성이 있고 체계적인 지식을 얻는 방법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그 학계에서 발전된 이런 이제 가설의 검증, 이런 통계학이나 또는 이제 정성적인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연구 방법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이런 그 이론을 정립하고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걸 과학이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의문이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그 문제 해결이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저희가 조사 방법론 또는 연구 방법,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research method,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거나 논의하는 학문을 조사 방법, 요거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요거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조사 방법론이나 연구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search methodology, 그죠? methodology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학문으로 저희가 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배우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과학적 조사가 그러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죠? 과학적 조사가 갖고 있는 의의. 자, 조사의 의미와 과학적 조사의 의미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고 이렇게 검증하는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다 의미하죠. 그래서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사란 실제적인 것이든 학문적인 것이든 의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과정. 다시 말해서 의문이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위한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얻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프로세스를 저희가 다 조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학적 조사의 의미를 좀 볼게요. 그 과학적 그 저희가 방금 보셨던 과학적인 저희가 조사 방법으로 확보된 그죠? 그 지식을 과학적 지식 그리고 그 과학적 지식을 얻는 조사를 과학적 조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일반 현상 가운데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설적인 명제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어떤 가설 형태로, 그죠? 저희가 통계학에서 배우시는 그 귀무 가설이나 연구 가설 또는 대립 가설 그런 형태로 이제 가설들을 수립해서 그 체계적, 통제적, 경험적,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을 저희가 과학적 조사, 그죠? 이렇게 저희가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조사 방법론은 사회 통계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대학교나 이제 학부나 대학원에서 다 두 수업이 다 많이 연결이 돼 있죠. 자, 이처럼 과학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나 활동, 그죠? 그래서 제가 사회 통계에서 배우시는 이제 귀무가설이나 대립가설이 이제 그죠? 수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에 저희가 그 방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요거를 그래서 저는 그 사회 통계를 먼저 듣고 조사 방법을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지식을 가져와서 저희가 좀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자체가 이 변수들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수립이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귀무가설을 공공의 성과급 제도는 그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정되는 가설을 저희가 연구가설 이렇게 설정하고 대립가설로 설정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귀무가설로 공공성과급 제도는 그 지급 대상인 공무원들의 그 직무 만족도에 그 양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거나 이제 음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귀무가설로 설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수립을 하고 실제 그 가설이 어느 가설이 타당한지를 저희가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죠? 그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지의 그 성과급 시스템이 활용되는지 여부 이걸 이제 저희가 그 체크를 하도록 유도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더미 변수 형태로 그죠? 체크할 수 있고 기타 이제 그 공무원분들의 인구 통계학 변수를 저희가 또 취합을 해서 통제 변수들로 넣고 그다음에 종속 변수로는 리커트 척도 등으로 또는 연속형 변수로 그 공무원분이 근무하시는 그 직무 만족도를 이제 각각 5점이나 7.9점 척도로 응답을 하시도록 해서 종속 변수로 놓고 그 성과급 제도가 시행되는지 여부 또는 통제 변수들을 이제 독립 변수들의 형태로 구성해서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을 하면 그게 이제 그 개별 회귀 개수와 그 회귀 모형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통계학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급 제도가 유의미하다라는 저희가 대립가설이 이제 가설 검증의 결과 이제 채택이 되면 그런 이제 지식이나 그 접근 방법은 이제 서포트가 되는 그죠?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번의 관찰을 통해서 그런 동일한 현상을 저희가 이제 얻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정립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론을 통해서 개발되거나 관찰된 그 변수들, 주로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들 사이의 관계죠. 가정된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나 활동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학 등의 지식 등으로 이제 가설들을 수립하고 지식을 이제 설문조사 등으로 관찰 그 데이터들을 얻어서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상과 관련된 변수 간의 이제 그 이론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걸 띄워야 되는데 아주 정어표로 해드릴게요.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방법론의 문제가 있어요. 이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전체 과정을 철저히 통제해서 체계적인 흐름 하에서 그 연구가 수행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조사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라는 게 이제 그대로 제가 건 바이 건으로 이제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발생할 수 있는 저희가 뒤에서 보실 건데 그거를 다 오류를 수정하면서 저희가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뒤에서 차근차근 하나둘 이제 배워보실게요. 자, 과학적 조사의 전제, 그죠? 과학적 조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전제는 이제 저희가 볼게요. 자, 모든 현상에는 질서와 나름의 규칙이 있다.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모든 현상은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죠? 인간의 마음에는 자연을 알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냐면은 모든 현상에는 다 원인이 있다. 그죠?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현상에는 이 독립 변수가 있고 그 독립 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가 있다. 그래서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속 변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항상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규칙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이해될 수가 있다. 그럼 선생님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 우주에 저희가 탐구되지 않은 그 지식은 저희가 그죠?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조사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 제가 끊임없이 탐구를 해가면서 예.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저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명한 지식은 없다. 그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게 뒤에서 이제 객관식 시험지를 저희가 푸실 건데 반증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없고 이 가설 검정 등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시대나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이거 반증 가능성 연계해서 막 절대적인 지식이란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종교 특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데 성서에 나오는 그거는 약간 철학이나 이쪽이에요. 그 종교 철학 그 종교 철학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자체를 저희가 다루는 건 아니고 그런 기타 인간 세상을 사는 여러 사회과학 지식들이 이제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회의적 태도 틀릴 수도 있다. skeptical attitude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주어진 선배들이 학계나 이런 연구계 선배분들이 연구하신 그런 결과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죠? 요 같은 얘기입니다. 과학적 지식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다. 그죠? 이게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고 약간은 주어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임시적이며 가변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지식이 형성될 당시와는 다른 조건과 환경이 나타나면 바뀔 수도 있다. 그죠? 셀프 커렉션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과학적 지식의 상대성과 회의주의는 과학의 고유한 특징인 셀프 커렉션을 가능하게 한다. 그죠? 자, 그리고 저희가 과학적 지식은 경험에 기초한다. 그죠? 이런 또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얻고 이걸로 가설들을 검증해서 저희가 이제 가설들을 이제 끊임없이 그 검증을 해서 기존에 선배분들이 형성하셨던 지식이 맞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끊임없는 온고잉 프로세스가 이제 과학적 조사 내지는 과학적인 지식 확보의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논문이 나오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이제 학계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주장이 있다면은 그 여러 이제 과학적인 조사 방법들로 공통적으로 서포트되는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책에 실리고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어떤 그 인간 본성에 내재된 관념 또는 이나 순수 이성, 퓨어 리즌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세계에 대해서 경험 혹은 관찰에 근거해서 가설 검증 등을 통해서 확보된 지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통계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과학적 조사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거는 별표 3개 정도 돼요.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그죠? 객관식 시험 문제에 항상 그 문장을 틀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잘 해두세요. 예를 들면은 뭐 과학적 조사는 뭐 논리적인 게 아니고 직관적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걸로 나오죠, 그죠? 직관적이라고 하면 틀린 거죠. 직관은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또는 이제 과학적 조사는 그죠? 주관적이다. 다음 중 이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객관적이다 하면 맞죠? 주관적이다 하면 틀리는 거죠. 객관적입니다. 가능한 한 주관적인 편견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거 그리고 그에 기초한 판단, 그죠? 저칭을 할 때 저희가 그 증거,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주관 이게 무슨 얘기냐, 그죠? 주관적인 거 하지 말라. 여기서 상호 주관은 뭐냐면은 intersubjectivity, 그죠? 그래서 간주관성 또는 간주관성 또는 상호 주관성 이게 있는데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구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연구를 주도하시는 분이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연구 대상 그 연구를 이렇게
참조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연구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그 설명을 들으신 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상호 주관성이라는 얘기는 내가 연구를 주관적으로 하고 상대방도 주관적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객관적인 방법을 쓰되 그 연구 그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라는 걸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원칙. 이게 이제 연구의 개념적 틀이라고 이제 있어요. 제가 뒤에 알려드릴 겁니다. 연구 내용이 전개되는 것도 이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의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죠? 자, 그리고 경험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찰 등을 통해서 지식을,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어려운, 그죠? 그런 이제 가설들이나 연구 주제들은 저희가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reproducibility, 그래서 그 재생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제 뒤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과학적인 연구의 과정이나 절차가 분명하게 정리돼서 그 특정 연구자가 취했던 과정을 그대로 그저 반복해서 동일한 연구 대상에 이제 적용을 시켰을 때 또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저희가 얻으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 가능해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화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 또는 대상의 측정 면에서 연구 결과에 적용 가능한 범위를 규정해서 그것이 특수한 사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인간 세상의 여러 이제 사회과학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다 보편적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수정이 돼야 된다. 요거 같은 얘기죠? 요거는 이제 그죠? 앞에서 보셨던 여기는 아니고 앞에서 본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 항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면서 이 반증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선배들이 한 거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책도 다시 쓸 필요가 없고 저희 그 사회조사 분석사도 책이 좀 바뀌죠. 그죠? 요게 이제 약간은 그 최근 기출문제도 좀 바뀌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약간은 또 컨텐츠가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죠?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책이 바뀌듯이 또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연구를 하시는 사회과학의 교과서는 항상 바뀌죠. 그래서 수정이 될 수 있다. 과학이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념이나 연구 결과는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형태로 나오면은 과학적 조사는 이제 객관적인 연구 방법들을 활용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근데 종교 철학이나, 그죠? 종교 철학론. 저희는 사회과학이니까 사회과학은 언제든지 반증이 돼서 이렇게 비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론이 바뀔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 조사의 논리 체계를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는 연역법이 있고 이제 귀납법.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대학교에도 배우실 수가 있네요. 대학원에서. 그죠? 크게 두 가지가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가설을 수립해서 조작화 관찰.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저희가 측정할 수 있도록 어떤 변수를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걸 의미합니다. 오퍼레이셔널라이제이션, 그래서 이제 조작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관찰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합니다. 이 가설이 타당한지를. 이런 형태를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설 이전에 이론이 있죠, 보통. 이론에서 가설이 도출이 됩니다. 그 뒤에 그림이 다 있어요. 이거. 자, 이론이 먼저 있고 이제 그 이론에 기초해서 가설들이 수립이 되고 그 가설들이 타당한지를 관찰 등을 통해서 저희가 관찰로 이제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를 하나의 그 문장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해본다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그럼 조작함이 관찰이죠. 자, 관찰을 했더니 소크라테스란 분도, 그죠? 그 사람이죠. 사람이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검증. 자, 모든 사람은 죽는데 소크라테스란 분은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죠? 실제, 그죠? 그 소크라테스 그분은 독배를, 그죠? 드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론, 조작함이 관찰,
그리고 경험적인 검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어요. 요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제 보통은 요거죠.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론에서 가설들을 수립하고 관찰 활동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가설 검증을 해서 그 가설이 서포트가 된다, 지지를 받는다면은 일반화를 통해서 또 이론으로 연결되죠. 근데 그 가설이 이제 그 반복적인 관찰 결과 이제 서포트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론을 정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형태. 자, 결론의 타당성이 전제의 타당성에 달려 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제 전제가 옳다면은 결론은 반드시 옳은 그 논리적 필연성을 갖게 되는데요. 자, 연역법에서 그 범할 수 있는 오류는 구성의 오류.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부분이 맞는다고 해서 그 전체에도 그게 맞다고 그 부분이 맞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죠? 그래서 전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역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는 구성의 오류와 연결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꼭 이제 그죠? 요거는 귀납법에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구성의 오류인데 그죠? 이건 연역법에서도 저희가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연역법에서 이제 활용되는 그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찰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관찰을 해서 이론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옳으니까 다른 것도 맞다 이렇게 구성의 오류가 될 수 있는데 귀납법 자체도 구성의 오류라고 또 저희가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구성의 오류는 좀 섞여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어찌됐건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연역법. 자, 그리고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거기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나 유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론화하거나 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기온이 이렇게 여름철에 올라가는 현상을 이제 그죠? 봄보다 여러 번 관찰을 하고 이제 음료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롯데나 혜태나 이런 뭐 오리온 뭐 이런 뭐 빙그레 또는 이제 각종 외국 업체들 뭐 선키스트 그죠? 또는 이제 여러 이제 외국 음료 업체들의 매출액 등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죠? 뭐 닥터페퍼 이런 데도 있죠. 그런 이제 저희가 반복적으로 관찰을 해서 기온이 올라갈 때는 보통 음료수 매출이 늘더라. 이런 걸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형을 저희가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해서 기온이 독립변수일 때 올라가면 보통은 음료수를 파는 회사들의 매출이 올라간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예를 저희가 든다면은 그 경험,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그죠? 관찰 및 규칙성 발견.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보통 태어나서 죽는다. 그럼 이제 이걸 일반화해서 저희가 그러므로 사람은 이제 죽는다. 그죠? 앞에서 그 이론하고는 좀 다르죠. 연역법하고는 그죠? 이론에서 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이론이 그 여러 경험이나 관찰된 사실을 통해서 반복되는 현상을 도출을 해서 이론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조사 후 이론의 방법이죠.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관찰 데이터들을 얻고 거기서 반복되는 패턴을 이제 이론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자, 귀납적 추론의 결과는 검증된 게 아니라 단지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형, 패턴이므로 텐터티브 그죠? 컨클루전, 잠정적인 결론에 그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의 그 잠정적이라는 의미는 그 여러 반복되는 관찰되는 현상을 통해서 이제 동일하게 패턴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이제 다른 좀 더 이제 풍부한 데이터들로 이제 그 이론 자체가 검증되는 되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 관찰된 현상들에서 반복되는 패턴 그런 유형.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잠정적인 결론, 텐더티브. 그게 이론이 됐을 때 반복적인 관찰로 서포트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그 잠정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이론으로 체계화가 된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귀납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이제 인과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즉 인과관계 규명 시 어떤 현상이 먼저 관찰되었다고 하여 그게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단정짓는 것이다. 띄어쓰기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즉 인과관계 규명 시 어떤 현상이 먼저 관찰되었다고 하여 그죠? 그러니까 실제 원인이 아니라 이제 관찰되는 순서로 봤을 때 먼저 관찰되고 이제 나중에 관찰됐어요. 근데 이제 실제는 먼저 관찰되고 이 변수가 다음 변수가 다음에 관찰되었지만 이게 독립 변수인 경우도 있죠. 이거 이후 이게 또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게 관찰됐어요. 관찰되는 순간 그 B가 관찰됐어요. 근데 A가 관찰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게 독립이고 종속 변수인데 그냥 관찰되는 순서상 A가 먼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A가 독립 변수고 B가 종속 변수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인과관계를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는 귀납법에서는 관찰을 하고 그걸 이제 일반화해서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겠어요. 관찰되는 순서가 아니라 그죠? 실제 A라는 변수 이건데 이거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역법과 귀납법의 관계는 이 그림이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사회과학계에서 이제 이건 자연과학이나 공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연역법은 이 순서입니다. 보세요. 이론이 있죠. 이론에서 가설을 수립하고 이 가설이 과연 타당한지를 관찰을 통해 데이터들을 얻어서 이 가설이 만약 그 지지를 받는다. 이 데이터들에 의해서 가설이 예를 들면은 기존에 형성돼 있던 그 학계 보편적인 이제 주장을 보통 귀무가설이라고 하고 새로운 주장을 대립가설. 그래서 귀무가설이 그냥 기각이 되지 않고 채택이 돼버린다 하면은 그냥 계속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으로서 지지를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귀무가설이 예를 들면 가설 검증을 했더니 틀렸다.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케이스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나타난다 하면은 그때 이제 패러다임 토머스 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는 이론의 전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저희가 이제 그 방법이 활용될 수. 어찌됐건 이론에서 가설이 나오고 관찰을 통해서 이 가설이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해서 그게 이제 만약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일반화해서 이제 이론을 만드는 그러니까 요 사이드 중심으로 보는 게 이제 연역법. 귀납법은 뭐냐면은 반복되는 관찰에서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걸로 이론을 만들어요, 일단. 이게 잠정적인 결론이죠. 자, 요게 이제 이걸로 이제 가설을 수립해서 다음번에 관찰로 이 가설이 타당한지를 이제 검증할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반복적으로 거치면은 이 이론은 이제 잠정적인 결론이 아니고 텐터티브 컨클루전이 아니고 하나의 아주 확고한 시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서포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 관찰부터 시작하는 사이클, 요게 이제 귀납법. 근데 보세요, 이거는 어디를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 그죠? 그래서 이론을 먼저 출발점으로 삼는 연역법이 있고 이제 관찰부터 출발점으로 삼는 이제 귀납법이 있어서 이거는 이론이 발전하면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연역법 이게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하면은 특히 경제학에서는 그 경제학 모델링을 통해서 먼저 이론이 있어요. 주로 경제학이 그래요. 자, 그 이론 구성을 해서 가설을 도출하고 이 그 경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가설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이 경제학이 연역법을 많이 쓰는 편이고 또 행정학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 학자분들이 연구하신 그죠? 이 선행 연구들 자체가 이론적 기반이 되죠. 그래서 그 이론에서 가설을 수립해서 관찰을 통해 그죠? 가설 검증을 하고 경험적 일반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행 연구가 없는 경우 특히 예를 들면 연구자가 아까 그 의심을 갖는다. 그죠? 또는 기존의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은 새로운 현상 이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뭔가 우연히 패턴을 발견했어요. 기존의 교과서에 없던. 그럼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죠. 그죠? 노벨 경제학상에 노벨 그죠? 물리학상, 화학상. 자, 그래서 이제 우연히 관찰을 했는데 새로운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패턴을 경험적 일반화를 해서 반복되는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고, 가설을 검증했더니 이게 계속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출발점이 관찰인 것이죠. 그렇게 지식이 탄생하기도 하고 특히 새로운 지식은 그런 형태로 탐색이 되겠죠. 또는 경제학이나 이제 이 기존의 사회과학계에서 선배들이 연구를 한 결과 그거를 후배 학자가 이제 맞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 하는 형태가 되면 이제 주로 연역법이 됩니다. 근데 저희 사회과학은 거의 대부분 그 역사가 100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경제학도 한 80년밖에 안 돼. 놀라셨죠, 그죠? 지금 100살 할아버님 살아계신 분들이 있는데
철학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만 자연과학, 특히 사회과학은 거의 100년밖에 안 돼요. 수명이라기보다는 지금 거의 한 100년 내에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온 것이죠. 정책학도 그렇고, 그죠? 행정학도 그렇고, 또 이제 경영학도 그렇고, 테일러주의. 그래서 다 놀라지 마시고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이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게 계속 발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찌 됐건 이제 그런 형태. 그래서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론 선배들이 해놓은 또는 교과서에 있는 걸 바탕으로 계속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선배가 발견하지 못했던 특히 새로운 현상 등은 이제 관찰해서 새롭게 도출이 돼서 이렇게 또 이론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연역법과 기납법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레방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존에 없던 모르던 요소가 하나 탁 들어가는 거죠, 그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건데 거기 새로운 뭔가가 투입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가 객관식 시험 문제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연역법과 기납법은 각각 분리돼서 그 연구 방법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러면 틀린 얘기죠.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배우신 내용 쪽에 저희가 객관식 문제를 한 3개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과학적 조사, scientific research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답은 저희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과학적인 지식 확보의 방법인 직관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과학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직관은 저희가 보통 경험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데요. 직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제 과학적 조사는 직관을 중요시하지 않죠. 과학적 조사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요. 베리파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바뀔 수 있다. 반증 가능성 되게 있어요. 그리고 직관이 아니고 뭔가 경험적 관찰과 뭔가 과학적 조사 활동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학적 조사는 최소한의 필요한 변수를 활용해서 거기서부터 최대한 많은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틀린 것은 3번.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과학적, scientific research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이건 최근에, 그죠? 제가 해설한 것인데, 주관적이란 말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저희가 사실들을 변수로 구성해서 실증적으로 수행하는 건 맞는데, 주관이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어떤 편견이나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1번 연구의 목적은 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맞죠? 예측을 위한 연구는 이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다중회귀 분석 모형이나 시계열 분석 모형이 구성이 되고 검증이 됩니다. 자, 연구의 결론은 자료가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내려져야 되겠죠. 저희가 뭐 왜곡하거나 자료를 또는 넘겨짚기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그냥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얘기해주는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의사결정이나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실증주의적 과학관 다 같은 내용이죠. 주장하는 과학적 지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자, 이제 직관성, 인투이션이 아니다. 그죠? 인투이션이 아니고 자, objectivity. 객관적이어야 되고 주관적이 아니고 subjectivity가 아니고 objectivity. falsifiability. 그죠? 틀릴 수 있다. 경험적 증거들로 이제 반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reproducibility. 이게 동일한 데이터들과 이제 연구 방법을 썼다면은 그 동일한 연구 방법을 썼을 때 동일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재생 가능성. 이거는 다 맞는데요. 예, 저희가 직관성은 물론 직관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과학적 조사는 비과학적 방법인 직관과는 다르다. 예,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조사 방법론에 저희가 기초를 배우셨고요. 내일부터는 저희가 과학적 조사의 이제 목적과 유형 그래서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 탐색적 조사, 그리고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이런 내용을 제가 좀 공부를 해볼게요. 예, 그 이후로도 여러 지식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